자, 다섯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코인한 주식이 망쳐놨다는 말은 결과론적인 말이고 청년들을 망쳐놓은 건 한국 교육입니다. 안타깝습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뭐 그런 말 있죠. 뭐 코인과 주식이 청년들을 뭐 망쳐놨다. 청년들의 어떤 삶을 망가뜨렸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 말은 저는 틀렸다고 봐요. 코인 주식이 좀 약간 나쁜 측면이 있지. 근데 합법적인 투자는 맞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나는 애초에 그런 합법적인 투자를 뭔가 자신의 인생을 바꿔보겠다는 목적으로, 허황된 목적으로 들어온 그 청년들이 가장 큰 문제 있다 생각을 해요. 예. 이걸로 뭔가 일확천금 보려고, 아니면 이걸로 뭐 직장 그만두고, 이제 인생 쉽게 살려고, 그런 뭔가 좀 허황된 목적으로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플러스 거기다 빚까지 져가지고 이걸로 뭔가 한방 쟁여보려고 들어온 그 청년들이 가장 큰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인 주식은 그냥 뭐 투자하면 되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코인 투자했던 사람이 다 망하는 게 아니잖아. 망한 사람도 있긴 하지만 뭐 재본 사람도 있고 뭐 손해봤다고 하더라도 엄청나게 손해 크게 본 게 아닌 사람도 있잖아요. 손해 크게 안 보면 뭐 그냥 뭐 열받을 수 있지만 그래도 참고 다닐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힘든 사람들은 이제 거기에 자기가 가진 모든 걸 다 투자한 사람이죠. 모든 걸 다. 거기다 빚까지 지고. 근데 누가 그렇게 무모하게 투자라고 했습니까? 그게 도박이 아니고 뭔데, 여러분? 지금도 보면 그 올인성 투자를 하시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가진 돈 다 이제 가져와가지고 투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많이 있어. 청년 중에. 그럼 이게 과연 비트코인 주식만의 문제일까? 아니면 그렇게 투자를 하는 본인들이 문제 있을까? 그럼 왜 올인성 투자를 하는지 아세요? 왜 올인성 투자를 하게 되면 그런 겁니다. 작게 투자하면 막상 이득을 봐도 그 액수가 크지 않으니까. 안전하긴 하지만.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좀 그게 있잖아요. 빨리빨리 습관이 있잖아. 뭔가 빨리 도달하고 싶은 거야. 이렇게 깨작깨작 벌어가지고는 부자 못 되니까 답답하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500을 투자했는데 50% 이득을 봤어요. 550%면 뭐 250만 원 아닙니까? 근데 이 생각하는 거지. 내가 이게 뭐 500이 아니라 1억이었으면 5천만 원 있네? 2억이었으면 1억일 테고. 그러면 내가 돈을 여기 좀 많이 갖다 보면 더 많이 이득 볼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해. 손해볼 수 있는 생각은 안 하고. 무조건 잘 되는 것만 생각을 해요. 사람이 무조건적으로 잘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게? 우리나라 교육이 문제가 없는 건 아니죠. 우리나라 교육이 문제가 어떤 게 있냐면 그런 거죠, 이제. 뭔가 이제 세상 사는데 도움되는 교육은 사실 없어요. 우리나라 교육 중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굉장히 험난하고 경쟁 사회이고 그리고 돈이 중요하고 그리고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잃으면 복구하기 힘들다는 것도 알려줘야 되는데 그런 교육은 1도 없습니다. 없죠, 여러분. 그냥 무조건 국어, 영어, 사회, 과학 이것만 가르치잖아. 물론 이것도 필요하긴 하지만 막상 우리가 사회 나와서 일을 하거나 먹고 살게 되면 사실 그런 교육은 쓸모가 없어요, 이게.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학교 다닐 때 공부한 거 기억납니까? 기억나는 게 있나요? 딱히 없죠, 여러분. 없잖아요. 수능 치기 전까지는 정말 문제 풀고 빡세게 공부하고 그랬잖아. 근데 수능 끝나고 대학교 졸업하고 사회 나가보니까 어떤 생각 들어요? 그래도 그때 열심히 한 게 도움 됩니까? 뭐 도움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일반 사람도 크게 도움 안 될 거예요. 왜냐? 써본 적이 없으니까. 우리 한국 사회 살아보니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어떤 인생에 대한 철학, 그리고 멘탈 관리, 그리고 이제 사람한테 대이지 않는 법, 그리고 이제 돈 관리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교육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막상 그런 교육은 없어요. 이게. 그런 걸 가르쳐주는 선생님은 한 명도 없었죠. 학교 다닐 때.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교육도 문제지만 자유를 무작정 좋다고 포장하는 문화도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이어져 왔던 한국 문화들이 문제가 많은 게 사실이고 그 문제를 알고 본인만의 방식으로 간다는 게 나쁜 건 아니죠. 하지만 그 본인만의 방식이 문제가 있음에도 남들이 한다는 이유로 포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스스로의 책임을 지려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이상하게 한국이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자유에 대한 포장이 너무 많습니다. 퇴사를 나 자신의 인생을 찾는다고 얘기하고 투자를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한다고 얘기하고 해외여행으로 경험을 쌓을 수 있으니 간다고 얘기하는 등 경제적 자유, 갓생, 힐링 같은 단어도 말은 좋지만 실상은 본인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포장행위에 불과하죠. 그런데 이런 자유를 다룬다면 그만큼 부작용도 생길 텐데 그런 건 전혀 다루지 않고 무작정 좋을 거라는 감의서만 가득합니다. 이런 포장스러운 언플이 많으니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해야 한다고 느끼고 하려는 사람들도 느끼고 하려는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자유를 누린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주식, 코인 역시 강제한 것이 아니라 본인의 자유로 할 수 있는 행동 중 하나고 자취, 해외여행, 외식 등도 마찬가지죠. 대신 이 행동을 함으로써 훗날 일어날 변수와 문제는 스스로 책임져야 하죠. 왜냐하면 본인이 선택하는 거니까요. 국가는 이런 행위를 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주변에서 꼬드기는 사례가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죠. 남들이 아무리 꼬드겨도 본인의 자유를 책임져주지 않습니다. 즉, 문제가 발생한 대부분의 원인은 본인에게 있다는 거죠. 라고 적어졌습니다. 굉장히 장문의 댓글이네요. 저도 이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있잖아요. 자유라는 것을 무조건 좋은 걸로 포장하는 거. 그러니까 요즘에는 일탈 행위도 뭔가 좀 해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인식을 해. 요즘에 개나서 다 일탈하잖아요. 일탈. 일탈이 뭐예요? 뭔가 이제 본인 일상을 탈출하는 거지 않습니까? 누구나 일탈의 욕은 있어. 근데 참아야죠. 왜냐? 맨날 일탈하면 내 인생에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있어. 근데 그렇다고 무작정 직장 다니다가 뛰쳐나올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참고 다녀야지. 특별한 계획이 없다면. 근데 요즘에는 이런 일탈 행동을 뭔가 정당화시킨다거나 일반화시키는 것들이 많죠. 예를 들어서 뭐 퇴사 브이로그 같은 것들. 뭐 갓생, 힐링. 그냥 그런 거 아니야? 그냥 내가 진짜 뭐 내 삶을 찾겠다는 것보다는 그냥 일하기 싫으니까. 그냥 무작정 일하기 싫으니까 핑계 대는 거잖아. 엄밀히 말하면 그런 겁니다. 퇴사를 한다는 거는 뭐 회사가 정말 힘들고 문제 있기 때문에 퇴사하는 것도 있지만 다르게 말하면 내가 그만큼 나약하기 때문에 퇴사하는 겁니다. 왜냐? 생각해보세요. 나는 그만두지만 내가 다니던 직장에 남아있을 사람은 남아있습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할까? 아니, 내가 힘들어서 그만두면 다 그만둡니까? 다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만둘 때 이제 다른 동료 직원들이 뜯어말리는 사람 있을 거 아니야. 그걸 뿌리치고 그만뒀다는 거는 그 말리는 사람들은 계속 남아있을 거라는 거죠. 뭐 그 사람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려운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그럼 그 말리는 사람들은 뭐 쉬운 업무 맡았나? 하늘이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근데 누구는 그만두고 누구는 남아있어요. 그러면 남아있는 사람이 실력이 없을까? 아니면 그만둔 사람이 실력이 없을까? 여러분은 어느 쪽 같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절대 100은 아니겠지만 그만둔 쪽이 실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자기가 부족해서 멘탈이 약하다거나 실력이 없어서 그만둔 겁니다. 그런 얘기는 일절 안 해. 그럼 나도 뭔가 부족한 거야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퇴사 브이로그 보면 내가 뭔가 이제 업무를 못 해가지고 내가 뭔가 실력이 없으니까 뭔가 이제 회사에 적응하지 못해서 그만두게 되었다.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성찰은 없는 거야. 그냥 무작정 회사가 문제다. 회사가 마음에 안 든다. 뭐 내 인생 찾겠다. 보통 추상적인 이유로. 그러다 보니까 대책이 없어 이게 나오고 나면. 요즘에 보면 그런 게 많아요. 이분 말대로 자유에 대한 포장이 많죠. 원래 같으면 일탈인데 예. 퇴사를 나 자신의 인생을 찾는다고 얘기하고 퇴사는 그냥 내 인생을 찾는 게 아니라 내가 부족해서 나가는 겁니다. 회사에서 뭐 그만두고 해서 나가는 거 빼고는 그냥 내가 일을 못해서 나가는 거예요. 내가 멘탈이 약하니까 나가는 거야.
그렇게 멘탈 약해서 나간 사람이 자기는 찾는다고요? 여러분, 직장 다닌 것보다 더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직장 그만두고 내 인생 찾아서 직장 다닐 때보다 잘 되는 게 더 힘든 거예요, 여러분. 아니, 솔직한 말로, 뭐, 유튜브 같은 데 퇴사 브이로그 찍고 나가신 분들, 직장 다닐 때만큼 돈 버는 사람 있습니까? 거의 없어, 여러분. 거의 없다니까? 그게 무슨 의미겠어. 뭐, 직장 다니는 것도 힘들지만, 직장 그만두고 더 잘 되는 게 훨씬 더 힘들다는 겁니다. 직장 그래도 같이 다니면 누군가 잡아준 사람 있잖아요. 팀이라는 게 있잖아. 조직이 보호하잖아요. 근데 그만두면 나를 지지해주고 보호해주는 사람, 그리고 나를 서포트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오직 내 혼자야. 이게 어느 게 힘들겠습니까? 이게 회사 들어가서 내 일만 잘하는 게 힘들까? 아니면 내가 어떤 이제 사업을 같은 거 해가지고 내 사업을 잘 하는 게 힘들까? 당연히 후자가 힘들죠. 이게 투자를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한다. 그럼 투자하면 다 부자가 돼? 망하는 사람은 없어? 해외여행으로 경험을 쌓을 수 있다. 무슨 경험? 아니 꼴랑 2박 3일 갔다 와가지고 무슨 경험이야? 아니 여행 가도 유명한 관광지만 갔다 오잖아요. 그게 수학여행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 현지 언어 쓸 기회도 거의 없는데 현지 말도 못 써가지고 그 뭐야 팝하고는 아니면 이제 AI 어플 번역기 같은 거 써가지고 말할 게 빤히 보이는데 무슨 뭐 경험을 쌓을 수 있다 얘기하는 거야. 그냥 이제 관광지 유명한 데 몇 군데 갔다 오고 숙소 같은 데 며칠 묵었다가 어차피 한국으로 돌아오는데 그게 무슨 경험이야 그게. 요즘 보면 정말 대단한 거 가지고 포장을 잘한다니까. 예. 그러니까 인생이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인생이 꼬이는 거라고. 멘탈이 약해지고. 아니 사람이라는 게 강해진 게 뭔지 아십니까? 강해진 건 뭐냐면 고통이 견디는 겁니다. 여러 가지 어떤 시련과 어떤 고통,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참고 견디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견디지 못해서 나오는 걸 어떻게 그거를 성장한다고 할 수 있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퇴사하고 싶어도 참아야 되고 쓰고 싶어도 참아야 될 거 아니야. 참지 못하고 지르는 게 무슨 그게 힘이 된다는 겁니까? 아무튼 저는 앞으로 감에 가서 멘탈 약하고 좀 스스로 낙오하는 사람들 많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러분 이런 포장에 이런 감어이설에 노란하지 마십시오. 예. 감어이설은 감어이설일 뿐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5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